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커피 가게를 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요즘처럼 평온하고 행복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인생 자체가 사랑과 전쟁 축소판이란 생각이 들 만큼 막장과 다름이 없었는데 모든 순간을 잘 넘기고 나니 이런 순간도 다 오더라고요. 여유가 생긴 요즘 전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이토록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을 소개한다고 생각하니 떨려오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연을 적어보내니 다들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24살 결혼을 했어요. 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를 갓 전역한 남편과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혈기왕성한 시기답게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하기도 했었죠. 아무리 아기가 생겼다고 한들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사랑보다는 임신이 이른 결혼에 더 큰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뱃속에 생긴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던 터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처음 예비시댁에 찾아가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래, 너희 뜻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리 뜻이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가 살아주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아기의 부모가 되어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된다는 건 더 힘든 일일 거다. 그럴 때일수록 남자가 더 잘하고 더 많이 배려해줘야 해. 알겠지, 아들?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앞으로 이 엄마가 두고 볼 거야. 네 첫눈에 눈물 나게 하면 이 엄마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모자란 내 아들 잘 부탁한다. 시댁에선 저희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 역시 저희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흰 어느새 20년 남짓한 시간이 흘러 20살의 아들을 둔 40대 중반 젊은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시댁과 친정 모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시댁엔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시부가 돌아가시고 친정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셔 아빠가 혼자 계신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얻다 보니 가깝게 얻은 것이었는데 살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스럽게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댁엔 시누이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불안해했고 저는 외동이었던 터라 시댁 친정 모두 가깝게 있는 것은 저희 두 사람에겐 여러모로 옳은 결정이었죠. 워낙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이라 그런지 신혼 때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임신을 한 상태라 인생 최고의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장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노릇을 하느라 힘이 드는 시기였죠. 임신이라는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그만큼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한 결혼이었는데 초반부터 사소한 것들로 다툼이 잦아지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혼자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기엔 저 역시 어렸기에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줬던 건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아가, 요즘 많이 힘들지? 네? 아니에요. 제가 뭐가 힘들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임신한 애가 쉬어도 그게 쉬는 거니? 몸 한번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먹는 걸 하나 마음대로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있냐?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한 잔을 먹을 수나 있나? 한창 놀기 좋아하는 나이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러고 있지 않니? 말은 안 해도 너 힘든 거 다 안다.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감정선이 뒤죽박죽 하던 터라 시모의 말에 울컥하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더군요. 저의 눈에선 괜찮다는 말과는 달리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그런 저를 어머님이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내가 네 맘 다 안다. 나도 네 남편 어릴 때 낳아 키웠어. 엄마가 어리면 그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만큼 엄마가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크단다. 그래서 너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을 때 고민스럽기도 했어. 세인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세이야, 이 시기가 지나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고생들과 희생들을 다 보답받을 수 있는 날이 분명 온단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내게 말하거라. 많이 힘들었던 신혼 초에 시모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늘 저의 편에 서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누이는 무관심으로 저에게 마음을 써주었어요. 언니, 내가 언니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괜히 언니 생각한답시고 나서는 게 언니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저 언니 많이 좋아해요. 혹여나 제가 오해할까봐 이런 말까지 자주 해주곤 했었죠. 이렇듯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가족이 생긴 대신 세상 누구보다 제 가까운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준비되지 않은 가장 노릇을 한다고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엔 일하고 돌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와 아들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희 부부에게 고비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핏덩이 아들을 데리고 이혼까지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아주 호되게 남편에게 잡아댔었죠. 이놈아, 너 돈 버는 게 유세야? 그까짓 돈 얼마나 번다고 그딴 되지도 않은 유세질에 뻑하면 짜증이나 내고. 내가 뭘, 나 유세 부린 적도 없고 집사람한테 짜증낸 적도 없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내 앞에서도 네 마누라 홀대하면서 짜증낸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 혹시 너 그런 자각도 못하고 짜증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안 봐도 비디오지. 너 이러려고 세이 임신시키고 결혼한다고 난리 부렸던 거야? 그 꽃다운 나이에 너 하나 믿고 애엄마가 된 세이를 이딴 식으로 대하려고? 내가 널 이딴 식으로 키웠어? 어디 꼴값지도 않게? 네가 뭔데 남의 집 귀한 딸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당장 세희랑 이혼하고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거라. 나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세희 역시 너 같은 인간 쓰레기 남편은 없는 게 더 나을 거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이혼해. 이혼이라는 말이 시모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우리 아들 아직 돌도 안 됐어. 내 아들 엄마 없는 애로 키우란 말이야. 그리고 나 세희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세희 없이 어떻게 살아? 아들과 저를 앞세워 이혼만은 피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단호하게 나오더군요. 그런 녀석이 그딴 식으로 굴었어? 그리고 너 아주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내 손주를 왜 네가 키워? 당연히 세희가 키워야지. 네가 지금 아들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 양심이 좀 있어라 이 녀석아.
네가 네 아들 똥기저귀를 한번 갈아줘 봤어? 분유 한번 타줘 보기를 했어? 하물며 아들 한번 씻겨보기는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눈으로 입으로 아들 타령만 한 녀석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양육자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왜 이래 진짜? 여보, 가만히 있지 말고 엄마 좀 말려봐. 당신 나랑 이혼할 수 있어? 나 없이 살 수 있냐고. 갑작스런 상황 전개에 저 역시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찰나의 순간 시모가 저를 향해 재빠르게 윙크를 날리더군요. 그 순간 시모의 깊은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역시 이 사람이 밉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직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하는 게 맞겠지만 오늘 이 사람도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이혼은 앞으로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말씀은 거둬주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감격했다는 눈빛으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본 시모는 하는 수 없다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희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녀석아, 네 마누라한테 잘해. 나 같으면 당장 이혼했어. 너 같은 녀석 뭐가 좋다고 또 기회를 주라는 건지. 네 복 네가 차는 짓거리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여보, 내가 미안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알겠더라. 넌 정말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기까지 하더라니까. 내가 잘할 테니까 지켜봐줘. 정말이야. 남편은 시모의 계획대로 깊은 반성을 한 듯 했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언행은 정말 거짓말처럼 변해가더군요. 우선 집으로 돌아오면 저에게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 심지어 눈빛까지 다정하게 변하더라고요. 여보, 나 왔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힘들기는 괜찮아. 당신은? 당신은 괜찮았어? 나야 당신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지. 나는 말이라도 통하는 사람들하고 일하잖아. 당신은 하루 종일 말도 못하는 애랑 집에서 많이 답답하지? 내가 얼른 씻고 와서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으이구, 이미 다 차려놨으니까 얼른 씻고 오세요. 에이, 내가 차려준다고 기다리라니까.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렇듯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노력을 했고 때론 아들 둘 키운다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남편을 지켜 세워주며 두 남자를 잘 보살폈죠. 물론 그렇게 서로가 노력한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부부싸움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혼을 논할 정도의 심각한 부부싸움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이 20살이 되어 대학을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고 제 인생을 사나 싶었더니 갑작스럽게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하반신 마비가 오고야 말았죠. 시모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하나 있던 시누이 역시 결혼을 하며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터라 시모의 간병은 제가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불만이었냐고요? 천만에요. 시모는 저에게 있어 정말 친정엄마와 같은 존재였고 그랬기에 전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시모를 모시고 왔습니다.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시모를 모시고 오는 저를 보며 남편 역시 처음엔 고마워했죠. 여보, 정말 고마워. 난 당신이 이렇게 고민도 없이 우리 엄마 모신다고 할 줄은 몰랐어. 고맙기는 별소리를 다 한다. 어머님, 당신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엄마이기도 해. 우리 엄마가 편찮으신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누가 모셔? 그러니까 당신도 싱거운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께 잘해.
부모님이 한평생 우리 곁에 있어줄 것 같지? 그렇지도 않더라.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우리 후회하지 않게 잘하자. 알겠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틈만 나면 고맙다고 말하며 저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여보, 집꼴이 이게 뭐야? 청소는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나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 왜? 어디 더러워? 콕 집어서 어디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지가 너무 많잖아. 집에만 오면 숨 쉬는 게 답답한 게 목도 칼칼하고. 하여튼 요즘 집에만 왔다 하면 이상하게 아픈 것 같다고. 아프기는 무슨? 그런 사람이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찢고 있냐?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거지? 무슨 일은 무슨. 정말 먼지가 많다니까. 잔말 말고 집 대청소나 좀 해. 집이 깨끗해야 들어올 맛이 나지. 청소만큼은 자신 있는 저였는데 그런 저에게 청소로 트집을 잡으니 이상하다 싶더군요. 청결에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죠. 거기에다 출장이다 뭐다 갖은 핑계를 대며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겨나더군요. 여보, 나 출장 가. 간단하게 짐 좀 챙겨줘. 출장? 또 출장이야? 이때껏 출장이라고는 없더니 요즘 출장이 잦네? 그만큼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잖아. 중요한 출장을 아무나 보낼 수가 있어? 다 내 능력이 출중하니까 날 믿고 다녀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잔말 말고 짐이나 제대로 싸줘. 알겠다, 알겠어. 며칠이나 걸려? 2박 3일. 이번엔 가서 그 지역 거래처는 다 돌고 오라고 해서 이틀은 걸릴 것 같아. 알겠어.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다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과 그와 동시에 잦아지는 출장.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않겠어요? 저 역시 무언가 석연치 않다 싶긴 했지만 시모를 신경 쓰느라 애써 모른 척하며 남편을 믿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내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피울 리가 없다고 그저 머리도 복잡하고 집에 와봤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 며칠 바람이라도 쐬러 가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남편의 변화를 시모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고 어느 날은 시모가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한 소리 할 심상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아범, 여기 와서 좀 앉아보거라. 왜요? 나 오늘 회사 일 처리하느라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은 무슨?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야기니 얼른 와서 앉아보래도. 이 어미가 널 붙잡고 몇 시간씩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분 이 어미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힘든 게야? 아 진짜 엄마까지 왜 이래?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부탁이 들어주기 힘들어.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집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기를 하나 누구 하나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길 하나. 에이 정말. 남편은 갖은 성질을 부리더니 그대로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모는 큰 실망을 느낀 듯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그 어떤 기대조차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저딴 식으로 하는 인간에게 기대를 가져봤자 시간 낭비겠다 싶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남편은 외박을 하지 않는 날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잠만 자고 나가버리더군요.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처럼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려 그저 시모를 잘 보살피는 것에 온 신경을 쏟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 봉투 안엔 남편이 낯선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상간녀의 나이부터 사는 곳, 하는 일까지 세세하게 적힌 종이가 들어있더군요. 손이 덜덜 떨려오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생각마저 멈춰버리더군요. 그 순간 시모가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참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아무래도 이 녀석 하는 꼴이 수상해서 돈 주고 사람을 붙여봤더니 이 녀석이 결국 너한테 이런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더구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기엔 시모의 걱정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엔 밀려오는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시모는 이러한 제 심정을 다 안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기에다 다른 건 몰라도 외도만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고 또 믿었는데 그렇게 제 두 눈으로 다 보고 나니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싶기도 한 이중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세희야, 너 이혼해. 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거라.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내 한 몸 건사할 만큼의 돈은 충분히 있어. 요즘 돈만 있으면 요양원도 천국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네 갈 길 가. 애도 이제 다 컸겠다. 여기서 발목 잡혀 살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뇨.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더라도 자식들이 자주 오가야 하는데 아범이 그럴 리도 없고. 아무튼 안 돼요, 어머님. 아니다, 아니야. 말만이라도 고마우니 이혼하거라. 너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 꽃다운 나이란 말이야.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아직 뭐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새 출발해. 평소 강직하던 시모는 이렇게 말하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한참을 우시는데 저도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시모는 저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전 저대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 눈만 생각하자면 당장이라도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이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렇게 이혼을 해버린다면 시모가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위해 그 모든 걸 인내하고 살자니 제가 화병이나 죽을 것만 같았고요. 이렇듯 저의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의 깊은 고민을 날려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빠가 쓰러진 것이었어요. 다행히 건강엔 이상이 없었지만 나이도 있으신지라 한동안 병원에 지내며 여러 검사와 안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모에 이어 아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군요. 거기에다 남편까지 그 모양이니 어디 마음 둘 곳 하나가 없어 더욱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다짜고짜 핵폭탄급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 장인어른 병원 입원하셨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엄마가 전화 왔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난 장인어른까지 모실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헛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마. 뭐라고? 난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우리 집이 요양원도 아니고 아픈 사람은 우리 엄마 한 명만으로도 버거워. 그러니까 장인어른 쓰러졌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모시고 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난 두 노인애들 책임질 생각 따윈 없으니까. 제가 시모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시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다는 걸